네, 죽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 현대차의 급등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보시면은 8%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또 오늘 발생한 이 캔들의 형태를 보세요. 캔들의 형태. 어떻습니까? 윗꼬리가 있습니까? 윗꼬리가 전혀 없죠. 예, 윗꼬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고가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그렇죠? 그리고 밑에 이 거래 대금을 보세요. 거래 대금. 일단 거래 대금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모습,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심지어 거래 대금이 1조 원. 자, 1조 원이 동반이 됐습니다. 예,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 현대차의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이제 정말 시작이 됐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잠깐만, 왜 이래, 화면이. 이렇게 돌아갔어. 자, 이게 2주 전 영상이거든요. 당시에 제가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은, 이 좋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아틀라스 공장 실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고, 연내 부지를 확정한다라는 엄청난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이때는 진짜 뭐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풋옵션 관련된 이슈도 있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또 폭락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폭락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저점 기회다. 아니, 호재가 나왔는데 빠지니까 이거는 무조건 저점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던 영상입니다. 보면은 36만 4천 원. 36만 4천 원쯤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이때. 이때. 그래서 요때 또 저점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이분들 지금 수익이 꽤 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분명 말하죠. 현대차는 절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다. 이 모멘텀이 굉장히 롱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끌고 가면서 오히려 오늘 수급을 받죠. 오늘 거래 대금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현대차의 주가 방향성과 또 오랫동안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일단은 비중이 뭐 별로 안 크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 이번 반등에서는 그래도 비중 조절을 좀 해놓으세요. 왜냐면 이거는 심리를 위해서. 왜냐면 제가 앞으로 뭐 28년도까지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8년도까지 하루도 안 쉬고 양봉이 나올 일은 없잖아. 여기서 또 어느 정도 변동성도 있을 거고 또 하락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번 기회를 잘 살려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표가도 같이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월 14일 하반기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 부지 확정 뉴스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좋은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지만 근데 그 공장 부지가 확정됐다 뉴스가 나오고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먼저 선반영해가는 거예요. 선반영. 그래서 그 반영이 이제서야 시작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서야 시장이 좀 좋아졌으니까 대형주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 현대차도 갈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갈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상승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이 목표가가 어디냐면 일단 요 장대 음봉입니다. 장대 음봉을 잘 보셔야 돼요. 이날. 왜냐면 자 우리가 항상 이제 눌림목 매수를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뭐 이렇게 21선에 닿았을 때 아니면 뭐 나는 61선에서 매수해야지 뭐 121선에서 매수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잡아요. 물타기 할 때도.
그렇죠? 기준이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61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다가 반등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탈이 됐죠. 그죠? 이탈이 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날 보면은 14%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지한다고 해서 매수를 했어. 그리고 또 닿아서 매수를 했어. 근데 여기서 이탈이 됐네. 대량 투매도 발생됐네. 하면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지지한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는데 물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고 이 매물대를 쫙 살펴보면요. 자 돌고 돌아 또 이동평균선 121선, 61선 이동평균선의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경계해야 되는 자리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상승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는 참아야 됩니다. 절대 매수하면 안 돼요. 이런 자리에 왔을 때는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 되나 정도로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런 저항에 왔다라고 해서 바로 매도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는 우리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차트의 기본기죠. 지지와 저항. 자, 지지와 저항이라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제 심리죠.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한 건데, 근데 만약에 진짜 뭐 그 밖에 아틀라스 관련된 또 뉴스가 나와요.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저항도 단방에 뚫어줄 수 있는 강력한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돈이란 게 유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목표가 자체가 이 언덕과 이 고점이기 때문에 이 상방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뚫어내면은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자,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진짜 하루 만에 올라올 수도 있는 상승폭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는지, 자,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돈의 원리예요. 어떤 기법도 아니고, 어떤 패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법도 아니에요. 자, 주가라는 건 돈이 들어와야 오르는 거예요. 맞죠?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하락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은, 자, 그 전에 현대차를 봤을 때도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고, 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이 나왔고, 또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을 하죠, 이렇게. 그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상황. 근데 이 돈도 들어오다가 언젠가는 멈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고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고점이. 그러면 이런 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힘을 다 썼구나. 올라올 만큼 올라왔구나.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가 저항이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상승이 나오다가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네?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슬슬 준비를 하는 건데,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지금 프로그램의 물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다 보세요. 최근에 엄청나게 매집해서 진짜 매집 이 정도가 말도 안 될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 물량을 사실 이제 하루 아침에 다 정리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매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매도 물량이 평소보다 좀 강할 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다가 멈췄는데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의 매도가 평소보다 강하다는 건 평균, 지금 보면 한 평균 한 10만 주 넘게 매집을 해왔거든요.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많이 사면 20만 주까지.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매도가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시그널인 거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멈췄고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니까. 그럴 때는 빠르게 우리가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란 게 있어야 돼요. 그냥 감으로 여기 지지 저항이네 그냥 매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이란 게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중 조절은 뭐냐면 비중이 크신 분들, 그리고 밑에서 요번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그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 생각하면 돼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도 리스크 관리, 두 번째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만약에 또 여기 정확하게 가는 와중에 주가라는 게 쭉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변동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변동성이 나올 때 이 눌림자리. 자, 이 눌림자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도 제가 함께 좀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만약에 우리가 또 비중 조절해야 되는 매도 타점이라던가 또 매수 타점이 만약에 나오면은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공유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좀 발 뻗고 주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잠깐만 전화번호 여기 남겨드릴게요. 010-7652-0271입니다. 010-7652-0271.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숫자 1. 자, 숫자 1. 문자 한 통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숫자 1이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갑자기 비상 상황이 발생됐다. 맞아요. 미국 시장이 폭락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이런 내용들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좀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은 막 몇백억 베팅했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극적인 콘텐츠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만의 그 어떤 시드머니, 투자 금액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 건데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산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리한 매매를 해서 한 방을 노리다가는 진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방이 맞아가지고 크게 먹더라도 그게 나중엔 독약이 될 겁니다. 정말로. 왜냐면 또 한 방을 노릴 거니까.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한 방을 노리고 또 한 방을 노리고 또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들이 크게 잃지만 않으면 기회는 옵니다. 불장이 여러분들 살면서 불장, 코스피 때도 불장이고 지금도 불장이고 언제나 와요. 그 중간중간에도 사실 좋은 장세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선정을 했어요. 100만 원. 그리고 딱 13번. 딱 13번만 한 20%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20%. 자, 그렇게 되면은 딱 13번의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돼? 1000만 원이 돼요. 10배라는 수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은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이 한 방의 수익을 내려는 것보다 최소한 13번으로 이 기회를 쪼개서 기회를 쪼개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하지만 그 리스크라는 걸 최대한 배제시킬 수 있고 로우 리스크를 만들면서 계좌를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런 리스크 관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심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심리가. 온전해야만 냉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일단 제가 매일 아침 오늘의 주도주, 내일의 주도주, 기관 외국인 수급주 항상 지금 시장의 중심주를 체크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제가 늘 말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종목을 하면 안 돼요. 시장이 보내주는 메시지에 맞춰서 트렌드를 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을 체크하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함께 주도주 브리핑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됩니다. 같은 번호요.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 원칙, 근거, 계획.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단어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새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준 원칙이다. 꼭 두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신중에 신중, 집중에 집중을 다하면서 꼭 이 시장을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도 응원의 메시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